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노후를 위한 생활자금을 마련하다가 갑자기 내가 죽어버린다면 남은 가족들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갑자기 사망을 해도 오래 살아있어도 돈으로 인한 걱정은 매한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 플랜 A 시간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 강의는 변액보험을 활용해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생활자금도 사망보장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보험 플랜 119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방송 보시다가 내 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지역번호 02-32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화번호가 바뀌는 수요일이죠. 또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 드립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변액보험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 두 마리 토끼가 어떤 것일지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잘 살수록 못 산다라는 주제를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라가 잘 살면 개인도 더 많이 잘 살아야 되는데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개인은 못 산다라고 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나라가 잘 살수록 개인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85년도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시나요? 4,420달러였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때에 28세의 한 젊은 청년이 나도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라고 굳은 결의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만 보고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는 나도 한껏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하는 은퇴 시점에 지금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소득은 얼마로 성장을 해 있을까요? 34,730달러라고 해서 과거 30년 전보다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8배가 증가하는 아주 한국은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에만 매달려서 건강관리는 소홀히 했던 이 한국남 씨는 어떻게 되었어요? 2년 후에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하게 되고 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서구화된 식습관과 소홀한 건강관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선진국일수록 암의 위험이 더욱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85년도에 31,181명이 암 사망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2015년이 현재 76,855명으로 30년 안에 2배 이상의 암 사망자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선진국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암 발생자 수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34,000불 시대에 265명이 사망을 하고 있고요. OECD 평균 4만 불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270명이 지금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5만 7천 불 시대지만 318명이, 그다음에 호주는 4만 6천 불 시대에 살고 있는데 323명이 암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나는 누리질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미국 속의 거지란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속의 거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그냥 매일매일 열심히만 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위험이 딱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과 너무 돈이 없이 오래 사는 장기 생존 두 가지 리스크를 우리는 동시에 안고 삽니다. 어느 하나가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내가 겪어야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준비를 제일 먼저 잘 해놓으신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38세 가장인 남성을 기준으로 15년 동안 내가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축하는 방법을 달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모아서 저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먼저 선치자산을 마련해서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장자산이라는 것을 만약에 1억을 준비하신다라고 하면 38세 남자가 28만 5천 원씩 15년을 납입을 하니까 5,1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한 번 넣고 어떤 위험이 오거나 2년이 지났든 3년이 지났든 어떤 내가 은퇴하기 전 이전에 어떤 사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1억이라는 거는 보장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요즘에는 더 오래 살잖아요. 장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때부터 오래 살아도 내가 생활비를 수령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65세부터 285만 원씩 매년 생활자금을 수령해서 7,455만 원의 생활자금을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내가 1억짜리였지만 매년 4%씩 감액을 해서 생활자금으로 수령을 하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1,540만 원이 남아있네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하니까 총 내가 20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9,400만 원이라는 돈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입한 돈은 5천만 원이지만 내가 수령할 수 있는 돈은 9,400만 원을 수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38세인데 20년 동안 저축을 하고 보니까 58세가 됐어요. 58세가 되는 시점에 5천만 원을 모아서 내가 은행에 1% 예금에다 저축을 했더니 이 두 배가 되는 시간이 몇 년이 걸리냐면 72년이 걸려요. 그러고 보면 이 한국남 씨의 나이는 몇 살이 됐어요? 130세가 됐을 때 5천만 원을 넣고 1억이라는 돈은 현찰을 손에 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과거에 저축하는 방법대로 이런 저축 방법이 지금 현 시대에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마찬가지입니다. 3억 원, 5억 원짜리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내가 불입하는 금액만 달라질 뿐이지 똑같은 형태의 이런 금융 상품들이 현재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방법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 상품에 대한 내가 자꾸 귀를 여는 방법이 하나의 나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방법들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1억 미만의 종잣돈들을 종종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만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3천만 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좋은 투자면 그분들이 하시지 저한테까지 올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본다라고 하면 어떤 사기라 그러죠. 그런 일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갖고 있는 만약에 종잣돈이 3천에서 5천만 원 내외의 종잣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렇게 종신보험을 활용한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보시는 거는 어떨까라고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30세인 남자 20만 원씩 드니까 총 4,860만 원을 불입을 해야지만 이 사람은 1억의 보장자산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목돈이 있다라고 하면 40%가량 절감이 할인이 된 3,100만 원만 납입을 하시게 되면 나는 1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게 되는 것입니다. 또 40세에는 6,200만 원을 넣어야 되는 거를 3,90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50세 되신 분은 8천만 원을 불입을 해야 되는 거를 4,950만 원만 납입을 하시면 나는 1억이라는 종잣돈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플랜을 준비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선을
자꾸 이제 선입견을 좀 깨는 그런 습관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조기 사망과 노후 생활 자금에 대한 부분을 각각 준비를 하면 더욱더 좋으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근로소득자들이 이걸 두 개를 동시에 준비하기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이런 플랜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 생활자금 개시 전에는 사망보험금을 보장을 해드리고요. 연금 개시 후에는 확정적인 생활비를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변액보험입니다. 말 그대로 보험금이 변동한다는 얘기라 원금 보장이 안 될 수 있고 수익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운용 수익률이 더 좋으면 생활비를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수익률이 좋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저 보증으로 생활비를 보증해주는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찾아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국 속의 거지가 되지 말고 우리나라가 잘 살수록 못 사는 사람이 되지 않고 잘 살수록 더욱 부강해지는 그런 개인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조기 사망에 대한 두려움과 또 노후 생활자금에 대한 걱정을 모두 떨쳐낼 수 있는 변액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생기셨다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꼭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보험 고민들을 해결해 볼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애가 좀 4명이에요. 아, 자녀가 4명이세요? 네. 예. 네, 남편이 보험을 너무 싫어해서 가입한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트럭도 운전하고 있어서 아, 예. 혹시 걱정이 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분 보험을 문의하시는 거죠? 네. 미리 가입하신 보험 증권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2007년도에 NH생명에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당시에도 남편분께서 트럭 운전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으세요? 네. 예, 2016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동양생명 수호천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셨는데 이 종신보험은 그러면 어떻게 들게 되셨어요? 남편 친구가 네. 좀 어렵게 돼가지고 여기 남편한테 와서 이거 좀 해달라고 엄청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그 가입한 것도 못마땅해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 네. 2016년, 그러니까 작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한 달 보험료가 22만 원 돈이 나가세요. 이것도 알고 계신 거죠? 네. 예. 자녀분이 4명이라고 하셨는데 남편분 나이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44살이에요. 44이시고, 그럼 자녀분들이 나이가 좀 많이 어릴까요? 막내가 7살이에요. 아우, 지금 7살이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걱정 많으신 것 같아서 전문가 연결 바로 해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올해 44살 되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자녀가 4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가장 어린 자녀가 7살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종신보험이랑 운전자 보험 이렇게 두 건의 보험이 준비가 돼 있으셨고요. 남편분께서 트럭 운전을 하셔서 걱정이 많으신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추가적인 보장이 필요할지는 김수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연결해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자녀가 4명이라고 했는데요. 네, 어. 좀 많죠. 네. 아니, 남편이 보험을 싫어하신다고 하셨는데, 다행히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시네요. 그 동양생명의 수호천사 종신보험을 보니까, 그래도, 가장으로서의 사망자금은 좀 부족합니다. 4,500만 원밖에 안 돼 있고, 급성심근경색 2천만 원, 암진단비 3천만 원, 뇌졸중 2천만 원. 아니,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시니까 보험에 대해서 별로 필요를 못 느껴서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보험을 싫어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태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근데 네. 뭐 보험료는 그냥 빠지니까 이게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또 경제활동도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시나요? 500에서 한 700 정도요. 500에서 700만 원 정도요. 아,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대부분 생각했을 때 여기 보험을 보면은 실손 의료비도 없으시고 준비할 것이 좀 많아 보여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제 주체자가 남편분이시잖아요. 지금 맞벌이 하시나요? 저도 가끔 일은 하는데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애가 어려서 네. 네. 하다가 안 하다가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녀도 어리고 하니까 결국은 경제 주체자는 남편이신데요. 네. 어떻게 남편이 지금은 건강하시지만 우리가 불의의 사고라든가 예기치 않은 질병에 걸렸을 때 보통의 질병에 걸리면은 대부분 3개월에서 1년 안에 직장을 관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보험을 볼 때 진단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생활비가 한 달에 적어도 우리가 줄인다고 해도 300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500에서 700만 원까지 쓰신다고 하신다니까 1년으로 계산하게 되면 보통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까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진단비를 치료비로 생각하시는데 진단비는 생활비로 쓰시고 그다음에 실손 의료비는 치료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볼 때 남편분의 보험은 진단비밖에 없으시고요. 그리고 네. 누구나 다 가입되어 있는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 해야겠네요. 당연히 하셔야죠. 보험을 싫어하셔도 왜냐하면 아직 자녀가 어리시잖아요. 자녀가 네. 독립할 때까지는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무리 보험이 실손 의료비가 갱신돼서 보험료가 올라가서 내가 없어진다 하더라도 남편의 유고가 생기면 누가 대신해 줄 분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보내주신 증거를 봤어요. 암 진단비 3천, 아까도 언급했지만 뇌출혈,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각 2천만 원밖에 없고 또 재해수술비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성인병 수술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걸로 되어 있으신데요. 가장 중요한 실손 의료비가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은 다음 달에 또 만기가 되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동양생명의 이 수호천사가
질병 수술비라든가 입원 일당이 종신까지 지급되는 보험이에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100살 더 이상 살 수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보험은 실손 의료비에다가 진단 자금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생활비로 쓰셔야 될 경우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은 제가 가져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암 진단비 2천만 원, 뇌졸중 진단비 2천만 원, 급성 심근경색증 2천만 원 보완하시고요. 수술비도 중복 보장되니까 30에서 330만 원까지 더 하시고 골절이라든가 화상 진단비도 추가해봤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보험료가 10만 6천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20년 갱신 상품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설계를 해봤냐 하면은 지금 자녀가 4분이시잖아요. 자녀 4명 다 보험에 가입하셨어요? 제가 몰래 애들 거는 그냥 몰래 가입하셨다고요? 네. 남편이 보험 못하게 하니까. 네. 네. 그렇게 그런 이유가 있으시네요. 그래도 잘 가입하셨어요. 실비에다가 이렇게 하시고 또 운전자 보험도 넣으시고 생명보험에 없는 일상배상 책임까지 했을 때 10만 6천 원 나오고요. 이 갱신이 싫으시다면 비갱신형으로 25년 납 100세까지 하면은 17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 선택은 근데요, 이게 예. 남편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가입할 수는 없나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남편과 오늘 잘 상의하셔가지고요. 내가 갱신 상품으로 할지 아니면 비갱신형 보험으로 가입할지 잘 생각하셔서 준비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러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네. 잘한 거죠? 네네. 왜냐면 보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분이 보험을 가입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신수술이라든가 종신입원 그리고 여기서 좀 보면은 사망진단금이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대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러면 제 남편하고 상의를 해서 네. 꼭 가입하도록 다시 연락을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네.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남편분께서 지금까지 정말 건강하셨기 때문에 보험을 싫어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좀 몸이 불편하시거나 갑자기 질병 걸리신 분들은 보험의 소중함을 정말로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있어요, 없으세요? 주위에. 예?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세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연락도 주신 것 같고요. 자녀보험 미리 가입하신 거는 참 잘 하신 것도 같은데요. 혹시나 또 부담스럽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지금 보험 고민 해결해드렸고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와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예,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참여하셨습니다. 저는 49 여성입니다. 뇌출혈 진단비를 갖고 있는데 뇌졸중 전체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고요. 김종혜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어떻게 해드릴까요? 변경해드릴까요? 변경할 수만 있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네, 예. 맞습니다.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예, 가입 당시에 질병담보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 그래서 처음에 꼼꼼하게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 거는 놔버려 두시고 이제 새로 추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기존 걸 정리하시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새로 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에게 전화 한 통 주세요. 전문가 연결해드릴게요. 문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0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른 사람이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전봇대가 쓰러지면서 주차돼 있던 제 차가 폐차 상태가 됐는데요.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가 거의 망가지셨겠어요. 김수현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이럴 때는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는 것 같아서 다행이십니다.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자동차 중고 차 시세로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일간의 렌트 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전 등록비 정도는 받을 수 있는데요. 증권을 보셔서 본인이 가입한 자차 가입이 있을 거예요. 그 자차 가입 금액이 중고차 시세보다 더
때는 자차로 먼저 선처리를 하시고 상대방 보험회사에다가 구상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이 이럴 때 할증될까봐 걱정을 하시잖아요. 할증은 염려 놓으셔도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김재희 전문가님? 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진단만으로도 안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문자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987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김종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저와 남편은 동갑입니다. 64세이고요. 아직 보험이 하나도 없는데요. 방송을 볼 때마다 걱정이 큰데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보험이 하나도 없으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의료실비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64세가 되신 분들은 단독 의료실비라는 것이 가입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실비만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한 10만 원 내외 정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의료실비를 기본으로 하시되 얘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올라가는 게 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나는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이제 수술비랑 입원 일당, 요즘에 이제 어디가 아프시더라도 3개월 이내에 아픈 적이 없고 병원 간 적이 없고 2년 이내에 입원 수술한 적이 없고 5년 이내에 암 진단적이 받은 적이 없으시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를 이렇게 정액형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하시던지 아니면 이제 의료실비를 기본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김종희 전문가와 함께 9873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풀어드렸는데요. 혹시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더 깊이 봐드릴게요. 문자 또 풀겠습니다. 8268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볼게요. 70세에 연금 개시를 해서 20년 동안 지급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75세에 사망한다면 남아있는 연금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걱정스러운 문자를 남기셨는데요. 김수현 전문가님.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최저 보증이 20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나머지 15년은 유족들에게 지급되니까 염려 넣으셔도 됩니다. 유족들에게 지급된다는 명쾌한 답변을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기 남편 보험인데요. 네. 기존 이거 보험료가 어떻게 괜찮은지, 충분한지. 네. 그다음에 우리 애들이 아직 어리거든요. 자녀분들이 얼마나 어리세요? 지금 좀 늦게 해가지고 5살, 아. 8살 이래요.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애들도 어리고 한데 이걸로 가능한지 보험은 보장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건 없는지 그거 문의 좀 하려고 전화 걸었어요. 아, 그러세요. 남편분께서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53. 53세 되셨고요.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시죠?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봤는데요. 2004년도에 ING 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하셨더라고요. 한 달에 18만 원 납입되는, 맞으시죠?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 메리츠화재에서 케어프리 보험을 가입하셨던데 이거는 12만 원 정도 납입이 되셔서 지금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 납부가 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맞으시죠? 예, 맞아요. 예. 지금 이 보험료는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세요? 예. 그렇게 부담은 이 정도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어서 걱정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 김종희 전문가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해 53 대신 남편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험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 분석을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직 어린 자녀가 있으셨어요. 5살, 8살.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을지는 전문가께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이가 오늘 보니까 대체적으로 시청자님들 전화 주시는 분들이 애기들이 다 어리신 분들이 이렇게 전화들을 많이 주시나 봐요. 갔어요. 네?
늦게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로 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오늘 더 실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입하신 거 일단 보니까 ING 생명의 종신보험을 2004년도에 가입하셨어요. 네, 무려 지금 13년째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칭찬 한번 해드리고 싶고요. 이때는 2004년도에는 금리도 굉장히 높았었기 때문에 예정이율도 높은 상품을 지금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일단 보장도 보니까 생명보험사가 뇌졸중을 보장한 지가 지금 거의 다 없어졌거든요. 2004년 이후에 뇌졸중이 보장을 안 해주는데 그 담보가 없어지기 전에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갖고 계신 거에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을 때 각각 3천만 원씩 나오고요. 그리고 입원비도 이제 3일초가 1일당이지만 한 4만 원씩. 그리고 수술비도 80에서 240만 원이 되는데 여기 수술비에는 우리가 맹장, 치질, 축농증부터 뭐 치과 임플란트라든가 요즘에는 해당되지 않거든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도 수술비를 다 보장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가 잘 되어져 있으시고 무려 암으로 입원하시게 되면 20만 원씩이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담보를 잘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메리츠 화재 케어프리 보험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3년 전에 가입을 하셨는데 아마 이제 의료실비 보험이 없으셔서 아마 추가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실비로 보니까 네? 실비로 가입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실비를 준비하시면서 거기에도 또 각각의 3대 진단비와 수술비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준비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청자님 준비하신 거는 너무나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잘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지금 아이가 5살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독립할 나이가 되려면 20살 이상은 돼야 돼요. 그죠? 네. 과거에는 20살만 돼도 요즘에 자기 밥벌이는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30살이 넘어도 자기 밥벌이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의 책임 기간 동안에 혹시 모를 어떤 위험에 대해서 준비를 좀 반드시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까 방금 전에 제가 그 설명한 그 라이프 플랜 A 시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그 사망 보장과 나중에 장기 생존에 대한 걸 모든 거를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면 만약에 1억을 준비할 때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한 3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어린데 지금 당장의 형편이 그렇게 낼 형편은 아니다라고 하면 정기보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정기보험이 뭔지 아세요? 시청자님? 잘 모르는데. 네. 잘 몰라요. 네, 어떤 이제 사망 보장에 대한 준비를 해드리는 건데, 종신은 말 그대로 100세, 90세 언젠가 한 번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받으시는 거고, 얘는 내가 20년 동안만, 아이가 독립할 때까지만, 그럼 아이가 막내 나이가 25살이 되잖아요. 그때까지만 보장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같은 금액 1억이지만, 보험료는 10만 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지금 형편과 나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을 좀 고려하셔서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실지 종신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연금까지 쓰실지 그거는 이제 시청자님이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청자님은 어떤 게 더 나으신 것 같으세요? 우선 너무 비싸고요. 네. 종신은 네. 그 정기보험이라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맞아요.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준비를 하셨다가 나중에 네. 어느 정도 형편이 나아지시면 종신보험으로도 전환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네, 그런 네.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네. 지금 가입하신 보험 너무 잘 준비하셨어요. 네. 그러면 저희 애기 아빠랑 네. 상의 좀 해서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니까 나중에 다시 연락 드려도 되죠? 네네. 언제든지 예, 연락 주시면 예. 됩니다. 예. 예, 시청자님. 네네. 기존의 보험은 잘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네.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김종희 전문가께서 추가적으로 하신 내용은 기억해 두셨다가 또 네네. 남편분과 상의하시고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봐드릴게요. 예, 그럴게요.
고맙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저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도 만나봤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와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해결을 해드릴 텐데요.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9877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이에요. 방송을 보니까 일시납을 하면 보험료가 저렴해지던데요. 모든 보험사가 다 같은 겁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김종희 전문가님. 네. 예. 모든 보험사가 일시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할인해주는 건 다 동일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각각의 상품에 따라서 예정 이율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할인율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방송을 보신 분이니까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종잣돈이 있는 것들을 어딘가에 꼭 뭔가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말고 현존하는 금융상품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예정이율 높은 것들을 좀 찾아보신다라고 하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데다 힘들게 모은 종잣돈을 허비하지 마시고 이런 금융상품들을 잘 활용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시납은 보통 나이나 어떤 상품에 따라서 할인율이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35%에서 40% 정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백화점에 세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준비하는 금융상품이지만 보험이지만 이런 것들도 그렇게 이제 할인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오늘도 유용한 정보를 줄 수 있어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점을 좀 풀어드릴까요? 제가 이제 막 결혼한 신혼인데요. 아, 그러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예. 저희 이제 남편이 30살인데. 네. 저희 시어머니가 들어주셨던 이제 그 보험을 이제 제가 안고 가야 될지 아니면은. 네. 새로 바꿔 가야 될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드렸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네. 지금 저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보험이 한 건 있으세요? 남편분 보험으로 맞으세요? 네네. 아, 2013년에 가입하신 하나생명의 그 변액 유니버셜 CI 보험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네. 한 달 보험료는 한 10만 원 조금 안 되게 납입이 되고 계신데요. 네.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봐드릴까요? 이 보험을 유지도 하고 또 부족한 보장이 있다면 함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신혼이라고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네. 계획하고 계신 것들이 많으실 텐데 자녀 계획도 있으실 거고 연금 네. 준비는 따로 하고 계세요? 저축이나? 아니, 따로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저희가 그쪽 부분도 함께 상담이 가능한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 거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혼부부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남편분께서 올해 30 되셨다고 하셨고요.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신 보험 유지할지를 여쭤보셨습니다. 사전에 저희 제작진에게 보장 자산을 제외하고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에서 준비하고 싶다라는 의견도 남겨주셨거든요. 김수연 전문가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신혼이시라고 하니까 준비할 것도 많고 계획하실 것도 아주 많으시잖아요. 네. 자녀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어머니께서 가입해 주신 그 하나생명 플러스 유니버셜 CI 보험인데요. 혹시 CI 보험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 네네. CI 보험은요, 최초로 먼저 걸린 중대한 질병에서 진단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사망자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시청자님께서 혹시 병에 걸렸을 때 진단금을 한 번만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각각 받는 게 좋겠어요? 아무래도 각각 받는 게 좋겠죠? 예, 누구나 당연히 각각 받는 것을 선택합니다. 네, 우리가 보험 가입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내가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CI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CI 보험은 말 그대로 중대한 치명적인 요소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보험이거든요. 15가지 중대한 질병에 물론 보장은 받지만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3대
진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이게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고 아프거나 죽거나 뭐 이러한 질병인데요. 이 CI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면 암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지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갑상선 암이라든가 초기 전립선 암 같은 거는 솔직히 보상받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뇌졸중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뇌졸중이라 하면은 뇌졸중은 뇌경색과 뇌출혈 이 두 가지를 합한 단어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졸중 걸린 그 5명의 환자를 이렇게 살펴보면 1명만 뇌출혈이고 나머지 4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보험으로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에는 보험이 지급되지 않아요. 너무나 아쉽죠.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관을 살펴보면 비가역적인 괴사를 가져와야 뭐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희들도 어려운데 무슨 뜻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되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만 이거 진단금을 지급한다고 해요. 네. 우리가 정말 쉽게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없다면 너무나 속상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생명에 이 보면은 CI 보험이고 또 실손의료비가 같이 설계되어 있지만 아쉽지만 가감히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권유해 드리고 싶은 것은 손해보험사의 통합보험으로 암진단비 3,000만 원, 급성심근경색 3,000만 원, 그리고 뇌졸중 3,000만 원 각각 진단금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요. 또 질병에 대해서도 모든 질병 수술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질병 수술비 30만 원과 34대 질병 수술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게 33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준비하시고 여기에다가 좀 전에 보니까 실손의료비가 80%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여기다가 다시 실손의료비를 장착하시고 또 생명보험에서 지급해 주지 않는 일상배상 책임도 넣으시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가장 필수품인 자동차가 있으시잖아요. 운전하시죠? 네네. 네, 운전을 하게 되면은 물론 자동차 보험에는 가입돼 있으실 거예요. 자동차 보험은 남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고요. 운전자 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거든요. 여기에 운전자성도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좀 올라가긴 합니다. 13만 원 정도요. 그래도 빈틈없이 다 보장이 되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더라도 각각 진단금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앞으로 자녀를 낳으시면 자녀에 대한 보험도 들어가실 예정이시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되면 신혼이신데 보험료 부담이 아마 또 증가할 겁니다. 근데 가장으로서 또 신혼이시다 보니까 또 연금이라든가 종신보험도 준비를 하셔야 될 듯 한데요. 각각 준비하게 되면은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권유하고 싶은 것은 생활비 돌려받는 종신보험을 권유해주고 싶습니다. 이 보험은 일찍 사망했을 때 위험과 또 오래 살았을 때 장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도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살아서도 1억 5천, 사망해서도 1억 5천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보험을 준비하시는 게 부담이 될까요? 아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보험료는 보장성 상품 보험에 대해서 13만 원과 그 다음에 종신보험에 대해서 한 2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처음에 언급했을 때 보장자산 2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뭐 모두 토탈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따뜻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아, 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드시나요? 네, 저는 마음에 들어요. 네, 시청자님 지금 기존에 한 10만 원 돈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또 지금 김수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까지 한 40만 원 돈을 납입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꼭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보험들만 추려서 말씀을 하신 거니까 꼭 깊이 고민해 보시고요. 남편분과 상담하신 후에 현명한 결정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예, 저희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또 돼 있다고 하거든요. 시청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내가요, 예. 2009년도에 교통사고에 꼬리뼈에 골절이 있었는데, 네. 요 삼성생명이요, 예. 무배당 상해 특약이 있거든요. 예. 2급하고 6급이 있었는데, 우리 보험 보고 지식은 몰라서 못 받았는데요. 네. 지금 내가 올해 3월 달에 방에서 넘어지면서 아이고. 허리 다쳤거든. 딱 아, 소리가 났는데요. 예, 예. 그래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니까 위에는 상해는 염자인데 질병이 이제 골절이 뒤에서도 더 심해졌다 하거든요. 심해졌다 하는데 이거는 삼성생명에다가 후유 장애를 그거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나 그거 궁금했어요. 아, 그래서 연락 주셨어요? 그 예. 시청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사전에 제작진에게 들었는데요. 그 예. 들고 계신 보험이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이거 맞으세요? 예, 2002년도에 가입하셨고, 예. 예. 지금 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시청자님 이 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세요? 다른 거는요, 현대해상 실비도 있는데요. 예. 실비는 그때 불안병 걸려가지고 현대해상이 있는데 예. 요번에 내가 천식이 와가지고 그 심장 초음파를 찍었는데요. 예. 그 심장 판막 부정증이라고 있는데 아, 삼성생명에 이 올해 성인병이 여기 간병기 사검이 있는데 4대인가 5대인가 특약을 뭘 모르겠는 거라요. 아. 여기 되는가 안 되는 궁금해가지고요. 그러세요. 궁금하신 점도 많으신 것 같고 전문가의 의견을 빨리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저희 김종혜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디 지방이신가 봐요. 예.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3세요, 만으로에. 아, 그러세요? 지금 일단은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종신보험 가입하신 게 5만 원씩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예. 가입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적게 가입하신 것 같아요. 예. 2002년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 맞으시나요? 예. 네, 거기에 지금 성인병 수술이 들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궁금해 하시는 거 먼저 답을 드리는 게 속 시원하시겠죠? 예. 네. 여기에 심장 판막 부정증이 네. 성인병에 4대가 들어가는데 5대가 들어가는데 일단 4대 성인병에 들어가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4대 성인병에 4대 성인병, 5대 만성질환이라고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4대 성인병. 성인병 아. 특약에서 보장해드리는 것이 4대 성인병이라고 하면 이제 회사마다 약간은 다르기는 하는데 심장질환이 일어났는데요. 예,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심장 판막 진단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부정증. 부정증, 어쨌든 심장에 대한 진단을 받으신 거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해당이 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또 그러고 예. 네. 여기에 보니까 내가 2009년도에 교통사고 나가 골절 꼬리뼈에 네. 사주가 났거든요. 네, 네. MRI 찍었는데 나 아무 지식이 없어가지고 3년 있다가 골절비만 받았는데 네. 그래 보니까 이게 상해 뭐고 상해 특약, 후유장애. 예. 네, 후유장애 그게 됩니까? 특약도 들어져 있으세요? 예. 네, 후유장애 특약이 들어져 있으시면 단순 골절은 장애는 해당되지 않고요.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수술 안 했어요. 예, 그랬을 경우에 장애 진단이 받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3월에 넘어지셔서 꼬리뼈를 다치고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밑에는 질병에 꼬리뼈가 심해졌다 하고 네. 일본에는 이제 상해 S해가 염자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아. 삼성생명에다가 이거 후유장애 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 없는 그것도 궁금했어요. 아, 그거는 지금 이제 어떤 게 먼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지금 갖고 계신 상해특약은 말 그대로 질병으로 인한 디스크는 후유장애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어머님이 예. 넘어지셔서 예. 골절로 인해서 넘어지시면서 디스크가 왔다. 라는 판결이 나오면 장애 진단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거기 옛날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 디스크가 있었거든요. 그때 못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원초적인 거를 병원에 가셔서 다시 진단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 처음에 디스크 진단을 받은 게 교통사고로 인한 디스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디스크가 더 심해졌다. 이런 예. 판정을 받으면 장애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 있으시고
과거에 교통사고는 났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퇴행성으로 관절 디스크가 왔다라고 판정을 받으시면 재해장애 특약에서는 후유장애를 받으실 수가 없으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 원장님한테 갔어요. 네. 작년에 그 2009년도에 교통사고 고졸이 왔는데 꼬리뼈에 네. 후유장애 계속 왔는데요. 네. 또 넘어서 가지고 원장님이 이제 CT 찍으니까 디스크 더 심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러시면 어쨌든 교통사고 이후에 발병이 된 거라고 보시면 이제 장애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자세한 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더 설명을 한번 들어봐야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시청자님 이따가 지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으시고요. 예. 이따가 끝나고 제가 다시 한번 차근차근히 상담을 드리는 게 맞으실 것 같고 예. 일단은 갖고 계신 의료실비도 있으시고 삼성생명의 리빙케어 보험도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치료비는 현대해상 의료실비에서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일단 심장판막으로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거로 예. 인해서 입원이나 심장판막 부전전이라더라고요. 부종증 우리는 지식이 몰라가 심장판막 부전전 이래가 그걸 잘 모르고는 우리 아들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심장 질환에 관련된 치료기 때문에 예. 두 군데서 다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일단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네네. 나머지 디스크 그런데 조금 다시 문제는 묻고 싶은 거는 상해보험에 네. 그거 80% 미만 실비에도 80% 미만 있고 상해 신장 삼성 화재에 80% 미만인 그거는 요번에 넘어진 건 해당이 안 됐지. 예, 시청자님, 예. 저희가 방송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예, 돼서요. 알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저희 방송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방송국을 통해서 전화 문자로 많은 분들께서 보험 고민 문의를 하셨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기 계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도 있는데요. 보다 간략하게 문자 상담으로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연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